안녕하세요. 디디의 기록왕국의 디디입니다. 우리 연초에는 되게 으쌰으쌰했다가 연초가 지나고 2, 3월이 되면은 슬슬 이제 나른해지고 목표가 저 멀리 가잖아요. 그렇게 나른해질 분들을 위해서 그때 각 분야별로 진짜 이거는 되게 작은 사소한 습관인데 내 인생 전체를 꾸준히 바꾸더라 하는 습관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굳이 더 아주 작은 습관, 마이크로 습관에 대해서 배우지 않더라도 내 삶에서 아주 이렇게 작은 사소한 변화만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룰 수 있겠구나. 다이어트 아니면 정신건강 아니면은 자기개발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겠구나에 대한 강력한 힌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저만의 시상식을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부분에 스탬프를 찍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부분을 먼저 확인해 주셔도 좋고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이 시스템이 와닿을 수 있으니 라디오처럼 틀어놓으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분야에서 제가 최고로 뽑은 건강 습관은 바로 16대 8의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하면은 너무 배고플 것 같아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여러 단식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일단 저는 식욕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식욕이 진짜 많은 타입이고 호르몬의 변화 때마다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먹을 거를 제대로 먹고 많이 먹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단식을 모조리 해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쉬웠냐면요. 막 16대 8도 있고 막 18대 6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을 건너뛰는 게 가장 쉬웠어요. 저녁 8시부터 저는 뭘 먹지 않고요. 저녁 6시, 7시에는 뭘 먹어야 밤에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8시부터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낮 12시까지 아침을 건너뛰고 그냥 그 공복만 16시간 동안 유지를 합니다. 근데 왜 저는 이 아침을 걸렀는데 나타나는 효과가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바로 3가지의 강력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저는 되게 먹는 걸 좋아하고 단 것도 좋아하고 끊임없이 아침, 점심, 저녁 다 많이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나마 체중이 손쉽게 관리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복 상태를 유지해주다 보니까 이게 먹는 양이 일단 저녁에 밤에 안 먹게 되잖아요. 밤에 안 먹게 되고 아침에도 안 먹게 되니까 이 체중 관리가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이유가 약간 미용상의 효과를 봤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은 대표적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요. 단순히 우리가 살이 빠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청소 시간,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주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오래된 단백질을 스스로 청소하는 그런 자가포식 작용, 청소해주는 시간을 가져주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느낀 거는요. 이거는 간헐적 단식을 한 사람들의 효과라고 보고되는 경우도 있고 저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집중력이 오히려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장이 되게 약하다 보니까 점심이나 저녁이나 아침을 먹으면은 그 소화 에너지에 그 에너지가 많이 쓰여가지고 능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밥 먹고 나서 한 2시간, 3시간이 지나면 저는 집중 시간을 체크하는데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그 소화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훨씬 덜 필요해지게 되면서 저의 집중력도 능률도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 부문에서 아침만 내가 스킵했을 뿐인데 내가 이 3가지 효과, 미용적인 효과, 그 다음에 건강적인 효과, 그 다음에 집중력, 생산력까지 얻을 수 있어서 이 간헐적 단식 습관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여러 가지 시도해본 결과 각 분야에서 지금 탑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시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최고로 뽑은 저의 정신 습관인데요. 이 정신 습관은 제가 이거를 알아서 정말 기뻤는데 레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레댐은 미국 아마존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그 책을 사서 구매해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요지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에 관해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 기분에 신경 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들을 전부 내버려 두고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기분, 나의 행동,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알고 개념을 적용시키려고 끊임없이 몇 달간 해보았는데 제가 하루에 얼마나 다른 사람 기분에 휘둘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생각에 휘둘리느라 막상 제 감정이나 아니면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받는 일이 진짜 많잖아요. 직장에서라든지 일할 때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이든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기분이나 아니면 태도
태도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 관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감정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자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정신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순한 한 줄을 수시로 되뇌이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오히려 더 좋은 태도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제 할 일도 할 수 있는, 제가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분야에서는 이 레댐 이론이라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레댐이라는 책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자기계발 습관입니다. 그거는 바로 관심 분야를 찍먹한다는 것인데요. 찍먹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마 인터넷 용어 같은데 그냥 살짝 담가보는 거예요. 깊게 담그지 않고 그냥 발만 살짝 담가보는 거죠. 저는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생겨요. 그럼 관심 분야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말을 잘하고 싶어요. 그럼 스피치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제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좀 더 잘 관리하고 싶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관련 강의를 들어요. 이렇게 배우면 모든 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발전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저는 각 잡고 제대로 하려고 해서 실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아주 작은 습관이 바로 관심 있으면 찍먹해보는 습관이에요. 이 찍먹을 하고 나서 조금 발 담갔는데 마음에 들면 조금 더 깊이 가보고 그 다음 더 깊이 가보고 그냥 이러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제대로 해봐야지, 나 진짜 이걸 다 타파하고 알아버려야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에 계속 실패하셨다면 찍먹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실제로 저도 고민도 되게 많고 발전하고 싶은 분야도 많고 배우고 싶은 분야도 되게 많았는데요. 제가 찍먹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책입니다. 저 이사 올 때도 책을 200권? 150권 정도 버리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는 이유가 책은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인데 이거에 대한 해답책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를 단돈 2만 원에 알려준다면은 그것은 되게 매력적인 가성비 있는 가격이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저는 책을 구매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은 책을 주로 구매해서 읽고요. 이것도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다? 찍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처럼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고 도서관에서 빌려도 되고 아니면 서점에서 몇 개 찍먹해보다가 괜찮아 보이는 거 얇은 책 하나 집어오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 있는 분야에 일단 찍먹하려는 태도예요. 두 번째는 강의를 찍먹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강의 비용에도 몇천만 원씩 지출해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부업 같은 거 할 때 어떤 거를 시작해야 잘 될지 모르겠어, 아니면은 나는 배우고 싶은 게 많아 할 때 가장 가성비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클래스 101 플러스 구독인데요. 저는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 전 몇 년 전까지도 클래스 101 구독을 제 돈으로 해서 되게 잘 듣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찍먹했던 사례와 그다음에 도움됐던 강의를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일단 항상 창작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웹소설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웹소설 강의를 들었는데 되게 괜찮고 플롯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플롯, 트리트먼트 이런 용어도 알게 되고 웹소설을 쓰려면 이렇게 기획하고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프로세스가 딱딱 와닿았습니다. 이미 해본 사람이 알려주니까 내가 시도해볼 때는 훨씬 와닿게 실무자들은 이렇게 해보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웹소설 분야만 있냐? 그림 그리기라든지 아니면은 수익화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분야별로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영상의 퀄리티가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찍먹해보다가 이 강사님은 되게 진심으로 가르친다, 되게 설명이 와닿는데 귀에 쏙쏙 들어와 하는 경우에 그 강의를 쭉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웹소설 말고도 이모티콘 강의, 그 뱁새님의 이모티콘 강의도 되게 재미있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재테크, 그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가지고 재테크 관련해서 집, 주택,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어서 이 내 집 마련 경제 강의도 찍먹 하다가 마음에 드는 거를 한 2개 정도 되게 정주행하기도 했습니다. 송사무장님의 클래스 101 강의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제가 관심 있어하는 타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말하기라든지 아니면 자존감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꾸준히 찍먹하는 습관이고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를 내가 자연스럽게 깊게 파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성비가 좋은 클래스 101을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강의 하나에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구독하는 시스템, 내가 초반에 뭘 해야 될지 되게 망망대해에 있을 때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은 거기에 제 강의도 있긴 한데
혹시 기록에 대해 관심 있거나 아니면 다이어리로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찍먹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찍먹하면서 실제로 배운 것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재테크 지식을 배웠으면은 그 재테크를 실제로 인생에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잘하고 있고 재테크적으로 더 큰 도전과 계획을 세우고 있고 부업으로 돈이 되는 경험도 해보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클래스 101 플러스 구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클래스 101에 대한 것을 꼭 넣고 싶었는데요. 왜냐면 그전에도 제가 내돈내산 했었고 그 후에 거기서 강의도 런칭하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찍먹하니까 너무 좋았다. 가성비 있게 내가 모든 분야를 습득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혜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클래스 101 측에서 조금 더 할인된 혜택으로 가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로 한번 결제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최고의 생산성 습관인데요. 네 번째 최고의 생산성 습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항상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년 목표를 짰잖아요. 저는 신년 목표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신년 목표를 짤 때는 다 기억해요. 욕심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 적어요. 근데 막상 지나잖아요. 우리 회사 일 바쁘죠. 아니면 본업일 바쁘죠. 그 다음에 또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죠. 놀기도 해야죠. 아니면 운동도 해야죠. 이런 거 하느라 본래 목표가 뭔지 슬슬 까먹어요. 왜냐면은 그게 나한테 중요성이 각인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다 중요성이 있게 하지 말고 저는 신년 목표를 짤 때 여러 가지의 목표를 짜고 그 중에 베스트 3 정도를 고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올 해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켜서 내 사업화를 운영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펴볼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퇴사 후에 아니면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쏟았나? 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소한 습관, 내가 이 중요한 것들을 떠올리는 습관이 없었더라면 그냥 회사 일 바쁜 대로 아니면 지금 당장 일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듯이 살았을 텐데 내가 중요한 것을 항상 각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이루고 싶어 했었지, 내가 진짜 원했었지 라고 의식적으로 각인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가 진짜 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가 습관화가 되어서 좀 더 잘 해지게 됩니다. 힘들게 세웠던 신년 목표를 그냥 손쉽게 놓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최고의 창조 습관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어려운 환경 속에 나를 던지기입니다. 저는 1인 기업을 오랫동안 해온 것 같은데요. 1인 기업을 하다 보면은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았고 제가 놓친 부분도 많았고 모르는 부분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막막한 기간도 굉장히 길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환경에 저를 집어넣으니까 훨씬 더 나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 아니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실천해보고 싶은데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그거를 알고 있는 집단에 저를 집어넣어요. 제가 모르니까 모르는 걸 도전할 때는 되게 모르잖아요. 강의 같은 것도 잘 안 나오는 분야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마음에 시도를 안 하고 미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루게 되는 항목이 있을 때는 그냥 너 마케팅 어려워? 그럼 마케팅 하는 집안에 너를 집어넣어. 아니면 너 수영 배우고 싶은데 수영을 안 해? 그러면 수영하는 집단에 집어넣어. 너 운동을 꾸준히 안 해? 헬스를 안 해? 그럼 헬스 커뮤니티에 너를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저를 집어넣습니다.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싶다면 혼자서 안 되면 러닝 모임이라도 나가보고 중간에 탈퇴해도 되잖아요. 부담 없이 찍먹하는 마음으로 나가보고 그다음에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 스피킹 모임에도 나가보고 그냥 이렇게 항상 집어넣는 습관부터 먼저 가져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시도했던 많은 습관과 마음가짐 중에서 첫 번째, 건강 분야에서는 18대 6의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이 진짜로 가장 효율 있게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고 집중력도 챙기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추천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정신 습관으로 렛댐, 자존감을 키워라, 아니면 우울할 땐 뛰어라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통제할 수 있는 나를 신경 쓰자라는 이념이 진짜 제일 와닿고 간편한 방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관심 있는 분야를 찍먹해보아라. 너무 각 잡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한 권이라도 책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강의가 진짜 좋은 게 그냥 5분짜리 요새 강의 되게 처음 짧게 나온단 말이에요. 2배속으로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책은 앉아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지하철이나 이런 거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강의를 찍먹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항상 찍먹하는 습관이 되게 커리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관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건강적인 측면이나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항상 내가 신년 계획을 스르륵 맨날 빠져나가 버리니까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내가 중요한 일이 뭐였지? 너 이거 중요하잖아. 디디야 너 올해 이거 중요하잖아. 이거 오늘 했어? 라고 그거를 스르륵 놓치지 않게 체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 플래너를 쓰든 아니면 다이어리를 쓰든 아니면 혼자서 머리로든 하든 그거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혼자서 집중하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될 때 내가 계속 망설여지고 미룰 때 그냥 환경에 갖다 집어넣어라 라는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도하고 싶은 작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한번 저와 같이 올 한 해를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신년 목표를 슬슬 안 해. 근데 어떤 것을 시스템을 바꿔보면 좋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힌트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바꿔보고 싶은지 댓글 남겨주세요.